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번 겨울 4개월을 도저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제가 앞으로 이런 대하 드라마 같은 것을,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시 겪을 수 있을지, 다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앞으로 또 계속 우리가 투쟁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드디어 내일 일단락 되기 때문에 정말 감회가 새롭고 지난 4개월을 이렇게 찬찬히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발언에 앞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집회를 하게 된 데는 세이브 코리아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벌써 4개월 전에 헌법재판소 앞을 자리를 차지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지막인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참 감개무량한데, 정말 제가 주요셉 목사님 좋아하긴 했는데 존경하기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좀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서 조금 어떤 때는 제가 좀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번 그 반열에, 존경하는 반열에, 제가 어디 김진호 목사님 정도 존경하는 반열에 제가 이제 집에서 참석 못해서 유튜브 꼭 보거든요. 정말 우리 주효서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수고하신 주효서 목사님 나중에 또 뭐 하시겠지만, 오늘 일단 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효서 목사님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주효서, 우리끼리니까 주효서 목사님 우리 한번 연호하고 박수 한번 치면 어떻겠습니까? 주요셉! 정말 우리 동지들 정말 주효서 목사님 다 존경하게 됐을 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소영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동지들도 한번 참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 좀 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사모님 빼뜨렸다. 주효서 목사님 사모님 없으면 좀 힘드시잖아요. 사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4월 4일. 대한민국에서 4월은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4.3 사건과 77년 전에, 그리고 1960년대 4.19가 있는데, 2025년 4월 4일도 아마 역사에 오래 기록된 그런 사건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4.3 사건이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또 4.19도 우리한테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개선시키는 큰 해를 그었지만, 2025년 4월도 정말 그 못지않은 큰 우리 역사적인 교훈과 한 해를 긋는 그런 사건이, 그런 달이 또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개월 전에 또 1개월 전에만 해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는데, 내일 상식이 있는 나라, 조금이라도 법의 양심이 통하는 나라라면 내일 대통령께서는 직무 복귀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정말 당연합니다. 정말 무도하고 불의한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거짓으로 포장했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이 분연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기대로 지금 부푼 저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일 결과도 어떻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만에 하나. 근데 여러분,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이 되면 여러분들 승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신앙 양식과 제 양심 때문에 나왔는데, 저의 양심을 걸고 저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뭐 법이 결정하니까 따라봐야지 하더라도 도저히 인용은 승복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계엄을 발령했습니다. 아니, 국회도 탄핵이 자기네 권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은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쿵저러쿵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법원으로 헌재까지 왔는데 여러분 헌법재판소 보세요. 그 절차를 절차에 대한 훈결이 너무나 우리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어요. 그 때문에 절차의 훈결이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주로 그들이 탄핵 소추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게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탄핵을 인용했으니까 너네들 국민이니까 따라하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네. 네? 예, 따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탄핵 인용이 안 되겠지만 설령 인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70주년 제주 4.3 사건이 발발한 날입니다. 저는 4.3 사건을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4.3 사건은 아무 이도저도 아닌 공산 세력인 남노당이 무장 공격을 일으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국가를 막기 위해서 일어난 공산 세력의 빨치산의 그런 무기를 이용한 그런 봉기입니다. 그래서 4월 3일 새벽에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시설을 습격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우익 인사들 다 죽이고 끌고 가고 해서 4.3 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진압 과정 하면서 피해가 구분이 안 돼서 많은 양민이 학살된 건 맞지만 그 양민의 학살도 그들이 추앙하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걸 없다고 국가폭력으로 본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그들의 오도된 정말 프레임입니다. 오늘도 이재명이가 정말 쓸데없는 말, 정말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아니하면 제2의 4.3이 날 거라는 둥, 계엄은 4.3 때처럼 10,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 희생하는 계획이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4.3의 후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 여기 양복에 동백꽃 배지가 있습니다. 동백꽃 거기 중국 공산당 배지 아니냐 설랑설레가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4.3 사건을 4.3 희생된 우리 양민을 기억한다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억하자면서 배지를 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입니다. 그 못 이룬 꿈을 이루고겠다는 게 공상혁명을 통해서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그런 세력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의회를 장악해서 이렇게 의회 독재를 했고 그들이 4.3 때처럼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탄핵 인용을 우리가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복귀하셔도 우리가 이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척결할 때까지 대통령과 손잡고 계속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낮에 서법지법 청년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통령이 복귀되셔서 우리 시민들이 다시 뭉칠 때 서법지법 청년들도 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탄핵하카! 탄핵하카! 탄핵 귀가! 탄핵 기가! 대통령 복귀! 대통령 복귀!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계속 싸워
이번에 난입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또 MBC 기자랑 충돌이라는 거 뭐 상세한 얘기는 낮에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를 또 한번 반복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더 해주기를 원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다음에 기회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또 스텝으로 섬기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방학 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대법원과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심히 저를 도왔는데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월요일과 금요일 날만 이렇게 낮에는 나오고 밤에는 이렇게 야간에 와서도 저랑 같이 이렇게 반대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사무국장이고 또 군인권센터 임태훈 그 군인권센터를 찾아가서 강력하게 응징하고 있는 정재욱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는 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기 전한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I'm Christian.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m Christian. I'm Christian. 미투 할 때 투. 네. 아까 우리 이미선 우리 시민활동가님께서 아스팔트가 편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스팔트가 참 너무 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또 이렇게 내일이면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희망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함께 밤새러 왔습니다. 네. 아까 그 아스팔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아스팔트로 오게 되었는가 떠올려 보니까 제가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 잠시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인터넷을 보다가 그때 크리스찬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연치 않게 한 블로그를 봤는데 몇 분의 아주머니들께서 저기 서울 그 시의회 앞에서 뭔가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회를.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뭔지 몰랐어요. 좀 알아보니까 뭐 학생인권 조례? 이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신 분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저기 가 있을까? 그래서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젊은 청년이 왔다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학생인권 조례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 좀 알려주시겠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조례가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이 조례가 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교육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인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관계를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광화문에 가가지고 학생들끼리 마음대로 성관계하고 피임하고 낙태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돌 맞아 죽겠죠. 그런데 이것을 학교 공교육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있던 겁니다. 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외에도 정말 참담한 여기서 정말 유튜브 다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뭐 동생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와 선생님을 고소 고발하는 것도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땅에 추락해지고 또 학교가 통제불능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학생 인권 조례에 정말 폐단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여기 계속 인권 조례 페이지에 계속 나와줘서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저보고 저기 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다. 그쪽으로 한번 가봐달라. 저 주요셉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혼자 이렇게 외롭게 이제 남자분이 목사님 남자 혼자 서 있는데 저보고 한번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 더 이렇게 막 확장하기 싫어가지고 얼떨떨하게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사님께서 계시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를 뭔지도 몰랐습니다. 주현수 목사님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막 꾸짖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괜찮나? 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용의 머리였습니다. 우리 주현수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외롭게 투쟁하시면서 용의 머리를 계속 치고 계셨더라고요. 이 용의 머리가 그냥 냅뒀으면 거대한 용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삼킬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저도 함께 나와서 많이 외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송도한 전 국가인권위원장, 지금은 안창호 위원장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전 지금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님이 이제 창조론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난 그런 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국회 청문회에 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신념, 사상, 종교의 신념, 자유까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간인데 이것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 이거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열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이전에